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 일단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당 대찬에서 수학 가르치고 있는 전정훈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설명회를 준비를 하면서 이 시기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님들이 어떤 내용 궁금해 하실까 좀 이제 많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고2 여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그 아래 부제를 뭐라고 달았냐면 이제 내신 수학과 수능 수학은 다르지 않다라는 부제를 달았어요. 아마 이 시기에 이제 2학년 학부모님들이 많이 고민하시는 게 이제 뭔가 우리 아이가 이제 한 3학기 정도 아직 기말고사는 마무리가 안 됐지만은 한 3학기 정도 하면서 아 내신 점수가 요 정도 나왔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려면 어떤 거에 좀 집중을 많이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의 시기가 이제 좀 다가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면은 저는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졸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분당 대찬에서 고등학교 1, 2학년 이제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드릴 내용은 첫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신 수학하고 수능 수학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좀 메인으로 좀 다뤄드릴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7월, 8월 좀 길다면 길고 좀 짧다면 짧은 그 7월, 8월의 기간 동안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우리 아이한테 가장 도움이 될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저는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시간이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각자 이제 자녀분들의 학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학교별로 어떻게 내신 공부를 하면 좋은지는 제가 뒤에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집에 가져가셔서 한번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이제 7월부터 공부하게 될 메인 과목이 이제 물론 학교마다 좀 편제가 다르긴 하지만 메인으로 공부할 과목이 미적분 원이죠. 근데 이제 그 과목은 수능에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과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너무 명확해요. 내신 수학을 아직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일단 수능의 직접적인 과목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분당권에서 기출이 되는 내신 기출에서 나오는 모든 문항들의 한 열의 8 정도는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신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곧 수능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걸 꼭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분당권의 내신 문제들은 어떤 모의고사들이 많이 나오냐면 3학년 모의고사가 나오긴 나와요. 근데 요거 되게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3학년 모의고사 문제가 나오긴 나오는데 3학년 문제에서 엄청나게 어렵게 나왔던 우리가 소위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불렀던 그런 문항들은 잘 안 나와요. 고등학교 3학년의 킬러 문항들은 많이 안 나옵니다. 그럼 어떤 문항까지가 나오냐면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에서 중간 4점 정도 되는 모의고사 문제들이 거기까지는 나와요. 그럼 어떤 문항들이 주를 이루냐?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서 어렵게 나오는 문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문제를 다 풀어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집을 한 2개 정도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제 우리 아이가 여름방학에 어떤 문제집을 선정을 해서 풀면 좋냐. 일단 첫 번째는 그 EBS 전국 연합 학력평가 대수라는 게 있어요. 이번 연도에 나온 거를 구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이제 수록해 놓은 대부분의 문항들이 모의고사 문제이기는 한데 고등학교 3학년에 나오는 엄청나게 어려운 모의고사들은 조금 최대한 배제가 되어 있는 문제집이에요. 그리고 그거하고 그다음에 자이스토리라는 문제집 알고 계시죠? 근데 그게 고등학교 2학년 버전하고 고등학교 3학년 버전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버전으로 제가 구매를 하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내신 문제가 고등학교 3학년에 엄청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까지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 문항, 그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 문제들을 많이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미적분 원을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제 한 9월 넘어가고 10월 넘어가고 하다 보면 이제 어머님들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많이 이제 물어보시는 내용이 요겁니다.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수능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대수 과목도 좀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수도 좀 이제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2학기 때는 대수를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고, 왜냐하면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건 미적분 원입니다. 그리고 그걸 대수를 한다라고 쳐도 학기 들어가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 이제 들어가면은 어차피 바빠서 못해요. 지금 2학년 학생들이 제가 이제 2학년 학생들이랑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공부하기가 사실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과학이 너무 많아요. 과학이 너무 많아요. 과학이 무슨 2학년 1학기에 3과목씩 보고 2학년 2학기에 3과목 보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에는 또 심화 과목으로 2~3과목씩 보니까 이거 학생들이 진짜 공부하기가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정 몇 개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한 학기에 수학이 2과목씩 들어가 있는 학교들도 있죠. 그렇죠? 2학년 2학기에 미적분 2 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 정말 좀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뒤에 가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튼 지금 이 시기에는 미적분 1이 가장 메인이고, 우리 아이가 수능을 준비해야 되니까 대수를 해야 되나 이런 불안감보다는 그냥 이 시기에 내신 공부하면서 미적분 1을 내가 70% 80% 정도는 완성을 해놓겠다라는 마인드로 공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어차피 제가 이제 오며 가며 이제 저한테 1학년, 2학년 때 수업을 듣고 이제 3학년으로 넘어간 그 친구들이 꼭 하는 말이, 이제 대수 과목은 1학기 때 하고 2학기 때 많이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방학 때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진행을 시켜주시면 되냐면은 2학년 2학기 때 미적분 1을 정말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기억이 막 바짝바짝 나는 거예요. 기억이 바짝바짝 나는 상태에서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그러니까 예비 고3 겨울방학이죠. 그때부터는 수투 기출문제를 자기 힘으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공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안 까먹었어요. 근데 이제 대수나 확통 같은 거는 이제 수업을 병행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학습량을 좀 부담을 좀 완화시켜 주셔야 되는 방향으로 가셔야지, 2학년 2학기 때 대수 과목을 어설프게 건드려서 이게 괜히 미적분 1의 밸런스가 깨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꼭 마음속에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예비 고3 시기에 학습량이 부담이 좀 완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미적분 1을 어차피 메인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수능에서 3과목 보는 것 중에서 한 과목 정도는 제가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면은 다 이제 대수나 이제 미적분 1에 쏟을 에너지를 대수나 확통 쪽에 좀 많이 쏟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긴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며 가면서 저한테 이제 2학년을 졸업한 학생들이 항상 만나면 하는 말이 다 저거예요. 요즘에 뭐 하니? 요즘에 겨울방학 때 뭐 하니? 하면은 저 이제 그냥 수원, 수투, 이제 미적분 1이랑 대수죠. 그거 기출문제 풀고 있어요. 다 선생님이랑 했던 거예요. 다 이 말을 꼭 해요. 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어차피 다루는 문항들이 모의고사 문항들 그리고 수능 문항들까지 다 다루니까 그게 그냥 아이들의 머릿속에 다 박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 교재에 실려 있는 문항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장을 넘겨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의고사 문제나 이제 수능 문제를 수업 시간에 다룹니다. 적극적으로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모의고사 문제라든지 이제 수능 문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풀어보면서 학기 중에 맞이할 부담을 조금 완화시켜주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월이랑 8월 그리고 2학기 때 성공적인 2학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학습 플랜을 좀 짜야 되는지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7월하고 8월은요 문제를 선점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가 이제 15년이 더 넘었는데, 그렇게 안 보이나요? 그렇게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15년이 넘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학생 때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저 이전에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랑 수능 문제를요 전부 다 풀 수 있었어요. 문제 양이. 근데 지금 그로부터 이제 15년 이상이 흘렀잖아요.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매년 몇백 개, 1000개, 2000개씩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런 시대가 왔으면 오히려 강사의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들이 좀 제일 마음 편한 소리 중에 하나가, 야 어차피 풀어 다 너네한테 도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말을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강사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생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랑 안 풀어도 되는 문제, 시험에 도움이 되는 문제, 공부에 도움이 되는 문제를 정확하게 선별하는 능력이 지금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이 문항들을 전부 다 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7월이랑 8월에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문항들과 그 다음에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푸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 어차피 학기 중에 들어가면은 이제 특히나 2학기 같은 경우에는 추석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여유가 상대적으로 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체감상 중간고사가 엄청나게 빨리 다가오는 느낌일 거예요. 분명히. 되게 빠르면은 9월 중순이나 9월 중말 이 정도에 시작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미리 이제 접함으로써 학기 중에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을 조금 줄여주는 거예요. 그게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내신 시험 기간 되면은 너무 바빠요. 제일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수학에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다른 과목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제 바쁜 와중에도 내가 뭔가 익숙한 문제가 한두 개라도 튀어나오면은 그만큼 학습량 부담이 되게 완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꼭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엽적이거나 학습 저하를 유발하는 문항은 저는 철저하게 배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학습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시험에 도움이 되는 문항들을 위주로 먼저 선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에서 12월로 넘어가면 이제 저는 3단계로 내신 대비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즌 1인데 시즌 1이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만족도가 좀 높은 수업이에요. 이 수업 때는 뭘 하냐면 시험에 빈출되는 고난도 문제를 이제 테마별로 정리하는 수업이에요. 테마별로. 그래서 이런 테마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연습하자. 아마 들어오시면서 제 그 수업 자료 흰색 그 A4 용지로 스테인플러 되어 있는 걸로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낮게 네 그걸로. 그게 이제 제가 수업하는 자료입니다. 제가 수업하는 자료고 그거를 한번 봐주시면 첫 장에는 이제 가볍게 문제와 그 밑에 제가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좀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넘겨보시면 프랙티스라고 있습니다. 프랙티스가 있고 이거는 뭐냐면 제가 학생들에게 전달한 내용을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 내에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4시간 동안 제가 혼자 떠들고 애들 집에 보내면 애들 분명히 집에 가서 못해요. 절대 못해요. 절대. 그래서 제가 설명하고 프랙티스는 학생들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 옆장 보시면 위에 드릴이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오늘 배운 내용의 어려운 문항이죠. 어려운 문항이니까 이런 식으로 개념 설명부터 적용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까지 싹 풀고요. 그 다음에 뒷장을 한 번 더 넘겨보시면 리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배운 거를 좀 한번 복습을 하는 제가 이제 그냥 페이지별로만 모아놓은 거고 리뷰 같은 경우에도 스텝 1, 스텝 2 이렇게 난이도로 구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4시간이라는 수업 안에서 최대한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 다양한 문제들을 좀 접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내신 대비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프타임은 뭐냐면 여기 이제 똑같이 들어갔는데 하프타임은 사실은 이제 시즌1을 복습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즌1 제가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정말 좋은 문제들을 가져다 줘도 학생들은 그걸 이제 자기 걸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게 저의 이상과 이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해하는 속도와 적용하는 속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하프타임이라고 넣어둔 겁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시즌 1의 수업을 2번 내지는 3회차, 2회차 또는 3회차를 통해서 전범위로 다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즌 1에서 다뤘던 문제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좀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시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파이널이죠. 이때부터는 학교별 부교재가 정해집니다. 이제 학교별 부교재가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제가 공략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합반을 운영하다 보니까 근데 학교마다 기출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겹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숫자 변형 문제를 계속해서 2번, 3번, 4번 계속해서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교재 보시면 프랙티스라고 넣어져 있는 것에서
학생들이 문제 풀 때 제가 이제 돌아다녀요. 요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제가 돌아다닙니다. 이렇게 사이사이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이제 어떤 부분을 막혀 하는지를 제가 좀 면밀하게 보는 편이에요. 아마 이제 뒤뒤에 보시면은 이제 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넘겨보시면은 학생들이 어떤 후기를 남겨줬는지를 한번 보시면은 제가 어떤 수업 운영하고 있는지가 확실하게 와닿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시즌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일 복습 테스트를 이제 형태로 잡아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프타임은 점검 모의고사를 보고 점수 미달 시에는 재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파이널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 제가 방금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후기들, 뭐 보통 이제 강사들 설명회 할 때 이런 거 후기들 하나씩 넣으니까 저도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면 제가 이제 어떤 수업을 하고 있고 학부모님들과 이제 학생들한테 어떤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이제 카톡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안양 외고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안양 외고 다니는데 용인에 살아가지고 이제 저한테 수업 들으러 오는 친구였는데 저한테 올 때 9등급제 기준에서 저한테 올 때 3등급이었어요. 3등급. 그래서 고등학교 그러니까 예비고 2 겨울방학 때 저한테 와서 이제 1등급으로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친구도 시험을 잘 봐서 영덕여고 다니는 친구였는데 막 5, 60점대 받다가 이제 막 80점 후반대 받고 이런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물론 이제 3등급이라는 9등급제 기준에서 3등급이 뭐 높은 등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한 4등급 5등급에서 3등급이 나와서 뿌듯해서 저한테 카톡을 보냈던 기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뭐 대수나 이런 것들 높은 성과를 받았던 친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2학년 연합반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많냐면 저한테 이제 겨울방학 때부터 수강을 한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성적이 좀 잘 나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이제 말씀드린 후기예요. 후기. 이제 학생들이 어떤 내용들을 이제 좋았길래 어떤 내용이 좋았길래 제 수업을 선택했는가를 좀 면밀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놓은 부분만 좀 봐주시면은 어떤 내용들에 주목을 해주시면 되냐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클리닉 관련 뭐 개별 질문 관련한 내용들을 제가 하이라이트로 좀 쳐놨고요. 그 다음에 교재 내용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교재 내용. 예, 교재 내용. 자, 그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봐주시면은 개별적으로 잘 봐주셔서 또는 뭐 꾸준히 돌아다니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받아준다. 이런 것들이 좋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교재만 꼼꼼히 풀면 대비가 많이 됐다.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어떤 뭐 이렇게 뇌물을 바치면서 이런 거 써달라고 한 게 전혀 아니고요.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제 학생의 학부모님들도 아마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저 맨 마지막 걸 보면은 수업 중간중간에 집중이 잘 되도록 문제 푸는 시간이 있어서 좋다. 이게 사실은요. 강사 입장에서 이 3시간 반, 4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판서 수업을 하면요. 편해요. 이게 편해요. 왜냐면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내가 수업할 내용만 전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수업하면서 많이 드는 문장이 하나가 있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이제 멀리서 보면은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에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 이렇게 다 여기 제가 앞에서 막 수업하고 있어요. 그러면 막 다 이해를 한대 다 이해한대요.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시간 주고 나서 돌아다니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제가 막 이제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제 이걸 꼭 넣어두는 이유가 학생들이 이렇게 판서 수업으로 전달을 받을 때랑 옆에 가서 설명해 줄 때랑 이해도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모든 학생들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판서로 좀 쳐주는 경우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학생들 스스로 적용하는 경우에서는 제가 조금 다가가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다라는 거를 저도 이 조사를 하면서 좀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장을 또 봐주시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게 왼쪽에서 세 번째 후기를 보시면은 이제 질문을 직접 받으러 다니셔서 소심해서 못 여쭤보는 경우에도 모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자, 이 친구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작년에 이제 여름방학에 저랑 이제
그 미적분 1 특강으로 시작해서 이제 내신반으로 들어온 친구인데 굉장히 소심했던 여학생이었어요. 굉장히 소심했던 여학생이어서 무슨 제가 뭘 물어봐도 말을 안 하고 이러니까 강사 입장에서 불안하거든요. 얘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 결국에는 나중에는 저랑 이제 친해져가지고 클리닉 때도 많이 오고 와서 질문하고 이랬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봐주시면 제가 어떤 수업 운영하고 있고 어떤 클래스 운영하고 있는지가 확실하게 보이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다가오는 7월, 8월에 어떤 수업을 준비하고 있냐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A1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월급반입니다. 이거는 미적분 1 실력을 이제 진행을 해요. 미적분 1 실력. 왜냐면 이 학생들이 미적분을 그래도 한 번은 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제가 막 엄청 쉬운 내용을 할 수는 없고요. 물론 이제 그걸 건너뛰겠다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강사의 역량 중에서 학생한테 필요한 문제가 뭔지를 좀 뽑아내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적분 1을 한 번 정도 한 학생들이 풀었으면 좋았을 그런 문제들을 넣어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클래스는 그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항까지 다루겠죠. 그것보다 좀 어려운 것까지 다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작년에 진행했던 특강이 사실 여기 세 번째에 나와 있는 특강인데 요게 조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 중에서 사실은 미적분 1을 한 번 했으나 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학생들 중에서 한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분 1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왜냐면 이게 겨울방학 때 했어도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막 중학교 때 마지막으로 하고 지금 처음 하는 학생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런 학생들한테 좀 호응이 좀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이제 수업 진행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클래스를 들었던 학생들이 2학기 내신 시작할 때 전부 다 정규반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그 결과가 뭘 증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학생들이 제 수업 만족했기 때문에 다 넘어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요즘에 이제 학생들은 학원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잖아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제 수업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좀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2학기에 기하가 편제되어 있는 학교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하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6번으로 끊어서 개념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내용은 제가 이제 학교별로 부교재가 있는 학교와 학교 프린트가 있는 학교 나누어서 제가 이제 내신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은지 한번 자료를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부교재별로 어떤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은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학교 프린트가 제공되는 그런 학교들은 그럼 어떤 걸 해야 되냐, 그리고 어떤 스탠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적어놨습니다. 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프린트가 나올 때마다 소화할 수 있도록, 지금 기말고사가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한솔고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프린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은 좀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대부분이 어차피 그 프린트에 나오는 문항들이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풀어주면 학습량 부담이 좀 완화가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내용에는 넣어두진 않았는데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부모님이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편제가 너무 이제 조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게 딱 정해드릴게요. 만약에 2학기에 기하나 확통이나 미적분 2를 이제 병행한다. 물론 당연히 미적분 1은 다 하는 거니까 그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이 여름방학 때 확통 특강이든 기하 특강이든 미적분 2 특강이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머리가 아픈 경우가 뭐냐면 오히려 미적분 1만 있는 학교가 조금 더 머리가 아플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좀 준비를 하면서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그런 학교들의 특징이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 2를 하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 자녀가 이제 이과를 간다고 치면은 미적분 2 그거 수능에도 안 나오는 거 지금 그거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능력이 생기면 제가 교육부 장관이 돼가지고 제가 좀 이제 바꿔보도록 하겠는데 아직은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는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성적이 조금 나온다, 대수나 뭐 1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성적이 조금 나온다, 그러면은 지금 여름방학에 미적분 2의 절반 정도는 끝내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미적분 2의 절반 정도는 좀 끝내주시는 게 좋고, 아니면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확통이라도 끝내놓는 게 좋습니다. 확통이랑 기하는
단기에 끝낼 수 있는 과목이에요. 6번, 7번에 끝낼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빨리 끝내주셔야 겨울방학에 미적분 2나 그런 것들을 할 시간이 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2학년 2학기에 미적분 1만 보는 그런 학생들이 조금 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3학년 1학기 때 이게 막 몰아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의 상황과 아이의 등급에 맞춰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성적이 안 나온다. 성적이 안 나오면은 여지 없습니다. 그냥 미적분 1에 집중해야 돼요. 미적분 1에 집중을 해서 최대한 2학년 2학기에 성적을 확 끌어올려서 수학적인 체력을 길러주는 게 중요하지, 옆에 애가 미적분 2한데 옆에 애가 확통한데 기하한데 해가지고 그냥 따라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한 학기라도 학생이 스스로 성적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야 그 기억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나 하니까 되네라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아이의 상황과 등급과 그 다음에 학교 편제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이제 성공적인 이제 2학기를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